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현지입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에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상담이 바로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송 선생님, 우리가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요양원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식들 근처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병원과의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거리였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이신 할머니였는데 자녀분이 효도한다고 종합병원 바로 옆 신축 아파트로 모셔다 드렸대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송 선생님, 병은 안 생겼는데 마음이 아파요. 병원은 5분 거리에 있지만 30년 동안 다니던 시장도 20년째 머리 깎아주던 미용실도 매일 아침 만나던 동네 친구들도 모두 일시간 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리가 아닙니다.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7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정말 후회 없는 노후, 주거지 선택의 5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환경,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온한 곳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사가 대부분 떠밀려서 하는 이사라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녀들이 걱정돼서.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으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곳에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73세이신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다니셔야 했어요. 송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종합병원 근처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걸어서 10분이면 응급실도 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20층짜리 신축 아파트,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지하에는 헬스장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말씀을 못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결국 할머니는 가족들의 권유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송 선생님, 병원 가기는 정말 편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시장 가면서 만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김치 담글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아플 때는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병원은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 동네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서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아보세요. 어떤 곳 말씀이세요? 병원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드렸어요. 할머니 아파트 근처에 구립도서관이 있죠? 거기 가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도 좋아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지만 빵집은 매일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단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동네 정보도 듣게 되고 2달 후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송 선생님, 도서관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당뇨도 있으시대요. 그분이 근처 복지관에 요가 수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빵집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혈당 관리한다고 하니까 설탕 적게 들어간 빵을 따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좋은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집 주변에 내가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지만 도서관이나 복지관, 공원 같은 곳은 매일 갈 수 있거든요. 노후 주거지 선택의 첫 번째 조건. 병원보다는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부산 북구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69세이신 어르신은 퇴직 후 부인과 함께 조용한 전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경남 김해 쪽 전원주택 단지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송 선생님, TV에서 보니까 요즘 전원주택이 참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텃밭도 할 수 있고 아파트 값이면 마당 딸린 집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어요. 40년간 회사 다니면서 늘 꿈꿔왔던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버스 배차가 좀 적다고는 하는데 차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별로 걱정은 안 돼요. 6개월 후 어르신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송 선생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어서요. 만나본 어르신의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전원주택은 정말 좋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어르신이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은행 가려면 30분, 대형마트 가려면 40분. 그것도 차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밤에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119 부르고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동네에 저희 또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가족들 뿐이고, 낮에는 정말 조용해서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저는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전원주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5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도 1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응급상황 대응 시간입니다. 119 구급차가 15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생활 편의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은행, 마트, 약국까지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해요. 네 번째, 또래 인구 밀도입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최소 30% 이상인 동네를 선택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중요해요.
5번째, 향후 10년 발전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어르신은 결국 부산 북구 내에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새로 찾으셨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종합병원까지 15분 거리에 15년 된 아파트였죠.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훨씬 편안해져 있었어요. 송 선생님, 전원주택 로망을 포기한 건 아쉽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아파트 상가에 은행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또래가 많아서 좋아요.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 대신 화분 가꾸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아침마다 걸어서 공원도 다녀와요. 노후에는 멋진 집보다 편리한 집이 훨씬 중요합니다. 로망보다는 현실을 선택하세요.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드린 조언이 있어요. 어르신, 집 고를 때는 맑은 날 한 번, 비 오는 날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가보세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미경 할머니를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71세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분당으로 이사를 가면서 고민이 생기셨대요. 송 선생님, 아들이 분당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 가면 손자들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들이 챙겨주기도 편하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은평구에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 포기하고 가야 하나 싶어서요. 아들은 뭐라고 하세요? 자기 근처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분당이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효도하고 싶어 하는 건 고마운데 선뜻 결정이 안 서요. 결국 할머니는 아들의 권유로 분당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들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아파트였죠. 2개월 후 상담 요청이 왔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송 선생님, 아들은 정말 잘해줘요.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안부도 묻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런데 제가 자꾸 우울해져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에요. 은평구에서는 마트만 가도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는 한 달 살아도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은평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점심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도 성가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있어도 저를 몰라주니까 들어가기가 어색해요.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해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적응을 못해서 저는 할머니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효도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복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할머니가 우울한 이유는 분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할머니만의 생활 반경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드렸어요. 할머니께서 15년 동안 은평구에서 쌓아 올린 관계들, 그 속에서 느꼈던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할머니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주는 곳이 더 중요해져요. 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할머니가 박미경으로 불리는 곳이 필요해요. 한 달 후 할머니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어요. 송 선생님 아들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은평구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어머, 아들분이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는 은평구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져 있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건강관리는 확실히 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분당에 놀러 가겠다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6개월 후 만났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송 선생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가대도 복귀했고요. 아들도 이제는 이해해요. 제가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분당 아파트는 아들이 월세로 놓고 그 돈으로 제 생활비에 보태고 있어요. 이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노후주거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인가?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자녀들은 부모가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안전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제 그 균형을 찾으신 거예요.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편의가 아니라 내 삶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주거지 선택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17년간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집의 조건은 나이가 들수록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 없는 집의 5가지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가? 병원보다 도서관, 복지관, 공원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 대중교통과 응급의료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지금 차가 있어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15분, 종합병원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세 번째, 또래 인구가 충분한가? 젊은 동네보다는 60대 이상이 30% 이상인 동네를 선택하세요. 공감대를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생활 편의 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어떤가? 은행, 마트, 약국까지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안에 갈 수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해요. 다섯 번째, 내 삶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 맺어온 관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곳인지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의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예요. 그 무대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편의에 맞춰 사는 것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장 좋은 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내 의지로 선택한 곳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하는 이사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선택권이 있을 때 미리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17년 현장 경험의 진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